네, 안녕하십니까. 공돌임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항일운동에 관련된 내용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마무리가 좀 덜 됐었죠. 그 나머지 부분을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교재는 405페이지 27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그 역사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탈락시키기 위한 변별력을 좀 갖기 위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자료에서 제시하는 그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이동휘인데요. 이동인데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동이라고 하는 인물인지는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옳지 않는 거 그렇죠. 분명 세 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사지선다에서 하나는 공통적인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걸 이제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이 자료는 그는에서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성에서 무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시대 장교로 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일단 무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시위대라고 하는 명칭에서 대한제국시대 때의 중앙군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진위대 대장 시절에는 진위대는 지방군이죠. 대한제국 때 공금을 횡령한 강화 부윤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그는 군인이면서도 계몽운동을 실력 양성운동을 계몽운동이라고 하죠.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화읍에 보창학교를 세워서 근대 교육을 시작했다. 자, 체크 좀 하실래요? 시위대, 진위대, 보창학교. 그렇죠. 여기서 이게 이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보창학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의치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이동이라는 인물을 놓고 옳지 않는 것은 이렇죠. 1번 보겠습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었던 신민회에 참여했다. 신민회는 1907년에서 11년까지 조직했던 실력 양성 운동 단체, 이른바 애국계몽 운동 단체였습니다. 신민회 활동은 꼭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동희, 안창호, 양기탁, 신채옥 이런 이제 사람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기도 했다. 한인사회당, 이동희, 김립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대동보국단 진단이라는 잡지 발간했는데요. 이 대동보국단은 기출문제에서 자주 보이죠. 신규식과 박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었나요?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협상 때 김구와 같이 등장했던 김규식이라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동보국단 이거는 신규식, 그리고 이제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썼던 박은식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블라디보스톡 연해줍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광복군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동휘, 이상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동휘에 대한 이제 특징입니다. 신민회, 한인사회당,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여기다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했었죠.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동휘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셨냐 그러면은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출제 경향이 거의 이렇습니다. 특정 사건을 두 개를 제시하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묻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어떤 흐름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흐름. 그럼 여기서 가본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1920년 10월 간도참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도참변 아시죠?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영거포 패배한 일제 보복으로 나온 거였었고요. 나본 자료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한국의 젊은이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에 바로 이어서 터진 사건입니다. 32년 4월 윤봉길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이봉창 의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거죠. 1900 간도참변 20년 10월입니다. 20년 10월 간도참변을 경신참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에서 나번 자료, 두 번째 자료가 1932년 1월 이봉창 의거예요. 이봉창 의거는 이봉창 그 윤봉길과 함께 임시정부의 김구가 조직했던 한인 애국단 소속의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인가요? 그죠? 있었던 사실이 사실로서 바른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1번 보겠습니다. 남만주에 조선혁명군이 창설됐다. 이 조선혁명군은 1929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1929년이고요.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 한국광복군은 몇 년에 만들어집니까? 1940년이죠. 충칭에서. 그러니까 40년이라 한다면 한참 뒤에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내 진공작전은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뭐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국내 정진군이라고 하는 부대였죠. 잠수함도 편성하고요. 비행기도 편성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29일 날 국내 진공작전을 도모하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 청산리 전투가 1920년 10월이죠. 그 두 번에 걸친 영거포 패배한 거에 대한 일제 보복이 뭐라고요? 간도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들어가겠죠. 세 번째, 동북항일연군. 자, 이 동북항일연합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체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1936년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936년이니까 이봉창 의거 한참 뒤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선혁명군 있죠. 이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혁명군은 누구냐 그러면은 기억하십니까? 조선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이 조선 뭐라고 했어요? 혁명군이죠. 누구였죠? 양세봉을 중심으로 합니다. 양세봉. 이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그 한중연합작전 할 때 나온 거고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한국 독립당이 나옵니다. 한국 독립당의 군사적 기반이 지청천을 중심으로 했었던 한국 독립군이에요.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군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 지청천이죠. 사회주의 해가지고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됐습니다. 중국도 그 좌우로 분열됐어요. 좌우로 분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기반이 중국의용군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민당의 군사적 기반이 중국 호로군이죠. 호로군.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계열이고요.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특히 이 한중연합작전의 직접적인 계기는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한다고 그랬죠.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연합을 하고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3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1937년 중일전쟁 이때쯤을 전후로 해가지고 와해가 됩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번은 1번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서 활약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였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어찌 하고 마지막에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이랬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신채호 1923년 조선 혁명 선언문이죠. 신채호가 1923년에 조선혁명 선언문을 쓸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북경에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아나키스트,
이른바 무정부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열단을 조직했었던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써준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열단 선언문이었다라고 하는 조선혁명 선언문의 요지는 역사의 주체는 무정부주의자라고 있죠. 역사의 주체를 해서 민중으로 봅니다. 민중에 의한 어떤 혁명인가요? 폭력혁명이에요.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북정에 왜 신체가 갔느냐? 원래 신체는 북정에 없었어요. 원래는 상하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하에서 1923년에 바로 국민 대표회의가 소집이 됐죠. 국민 대표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창조파, 개조파해서 나온 사실이에요. 그래서 1차 개헌 때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이 아니었습니까? 이 대통령제 안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독재, 이승만의 군자금 유용, 또 외교 독립론에 치중하고요. 결정적인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보냈었던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서였어요. 그러니까 신채호가 거기에 이제 경로를 합니다.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나 팔아먹었지만은 이승만이는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야 고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국권이 있는 상태죠. 지금은 국권이 피탈된 상태 아닌가요? 1910년 8월 29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923년에 국민대표가 소집이 돼서 창조파하고요, 개조파 대립을 했죠. 신채호를 중심으로 했던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 판을 짜자, 안창호를 중심으로 했었던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놔두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바꿔보자, 요 얘기였어요. 근데 결렬됐어. 그래서 창조파, 개조파, 상하이를 다 떠나버렸죠. 여기에 국민대표에 참여는 안 했지만은 현상 유지파가 있었습니다. 임정고수파라도 있죠. 김구 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탄핵하고 임종우 1대 대통령 박은식을 앉혀놓고 박은식이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헌법을 바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각제 개헌이 2차 1925년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를 떠나고 어디로 왔냐면은 북경으로 와서 이때부터 이제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하다가 의열단을 조직했었던 누구의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써준 글이 이거였고, 이거의 요지는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고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을 제창했다. 그래서 신체의 조선혁명선언문이 나오면은 반드시 묶어놔야 할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에요. 1919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습니다. 의열단, 정의와 맹렬이었습니다. 자, 그럼 31번 문제 봅시다. 의열단 소속 단원을 묻는 겁니다. 김상옥, 나석주죠. 1번에 기억에 김두봉은 김원봉과 함께 1935년 민족혁명당을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민족혁명당. 이 민족혁명당은 나중에 조소왕 등이 탈퇴를 하면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명칭을 바꾸죠. 이 조선민족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이 뭐냐면은 조선의용대입니다. 그 조선의용대는 충칭본대와 화북지대가 있고 그 충칭본대는 한국광복군 창설에 동참을 했죠. 그렇죠? 자, 네 번째 나오는 이봉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봉창 1932년 4월 누구죠? 윤봉길, 이렇죠? 윤봉길.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은 한인애국단 단원회당이 되겠습니다. 이봉창, 윤봉길의 묘가 어디에 있나요? 효창공원에 있습니다. 용산 효창공원에 가면 삼의사묘가 있다. 삼의사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건 이제 이봉창, 윤봉길, 아나키스트, 백정기. 맨 왼쪽은 가묘입니다. 누구의 가묘냐 그러면은 누구의 안중근이죠. 안중근의
가묘가 맨 왼쪽에 있습니다. 이 무덤을 조성한 사람이 백범 김구입니다. 특히 이제 안중근의 유해를 광복이 되면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모셔와서 여기다가 안장을 하려고 했는데 김구가 49년에 암살이 됐죠. 그리고 유야무야 돼버렸고요. 그 이제 안중근의 유해는 요동 쪽이요. 서간도 쪽에 요동 쪽에 그 감옥에 공동 묘지에 매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그 발굴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남한과 북한, 중국 측, 남북한이 합작을 해가지고요. 중국 측이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유해를 발굴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재차 발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보니까 자, 여튼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무덤은 용산, 서울 용산입니다. 효창공원에 있고 아울러 효창공원에 백범 김구 선생의 부부 합작묘도 있고요. 또 백범 김구의 그 김구 기념관도 효창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31년은 의열단 단원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옥, 나석주, 뭐 김지섭 이런 사람들이 의열단 단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926년 순종의 인산위를 계획했었다는 60만세 운동입니다. 초기에는 학생 조직과 사회주의 계열이 별도의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이라 한다면은 바로 제2차 조선공산당을 얘기합니다. 4차까지 나와 있는 조선공산당에서 2차 조선공산당은 60만세 운동을 주도했고요. 3차 조선공산당은 신간의 선언문이라고 얘기하는 정우의 선언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냐 하면 4번 보겠습니다. 4번. 조선공산당, 이걸 얘기합니다. 조선공산당은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60만세 운동 얘기했죠. 60만세 운동 투쟁, 지도,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계열, 즉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하고 있죠. 이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들통이 나서 60만세 운동 투쟁, 지도, 특별위원회는 해산이 돼버립니다. 해산이 돼요. 자, 해산이 됐지만은 60만세 운동을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하다 보니까 60만세 운동에는 자연히 사회주의 사상이 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의 경문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누구다?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 일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당연히 제국주의 일본은 당연히 우리의 철천지 원수죠.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 자본주의가 타겟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60만세 운동의 내재에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4번, 1번 문장을 이해하시면은 4번 문장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사회주의와의 대립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만에 같이 합니다.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바로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60만세 운동은 좌우, 민족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좌우 합작의 계기가 된 거죠. 좌우 합작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나중에 훗날 신간회가 창출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만들어진 거죠. 자, 3번. 이 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대중적인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맞습니다. 이 대중적인 항일 민족운동 그러면은 60만세 운동 다음에 1929년 광주학생운동으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번은 2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20년대 초 독립군의 활동과 실현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건 20년 6월 봉오동 전투부터 지금 라본 자유시 사변까지의 전개 과정인데 우리가 앞 시간에 앞에 강의에서 이 바로 앞 강의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까지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까지의 흐름을 요 밑에 부분에 쭉 메모해 놓은 거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내용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가는 일본군의 만주 진입은 뭐냐면은 봉오동 전투에서 의외로 이길 줄 아는데 일본이 의외로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만주로 진출해 가지고 한국 독립군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일본이 훈춘 사건을 조작한 후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이라는 작전하에서 이루었다. 훈춘 사건은 뭐냐면은 이 일본 영사관을 일본인이 일본 영사관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중국의 마적단이죠. 말 타고 도적질하는 마적단 애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야, 돈 좀 줄 테니까 우리 일본 영사관 습격 좀 해라 이거지. 그래서 일본 영사관 일본인들 죽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비열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떤 동족 상잔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그 사실 그걸 사건을 누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간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저질렀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 근데 그 군대마저 깨졌어요. 이것이 청산리 전투예요. 그러니까 영거푸 패배한 일본의 보복이 뭘 나왔다고? 아까 간도 참변으로 나왔다. 그렇지? 이거예요. 경신년에 와서 경신참변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 것을 1920년 10월, 12월 누가 서일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재결합을 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러시아의 자유시, 이른바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 스보보든이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유로운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한인들은 자유시라고 명명한다고 했죠. 이 자유시를 관통하는 강이 흑하예요. 그래서 자유시 사변의 별칭은 흑하사변이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일본이 훈춘 사건을 조작한 후 간도 지방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이라는 작전하에서 이루어졌는데 2번 나의 전투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석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에 의해 6일간 계속되었다가 그러다 깨졌다. 이게 청산리 대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번, 2번 맞죠? 여기서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군대를 투입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명분하에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3번 다는 경신참배입니다. 일제가 한인 촌락을 초토하여 독립군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맞죠?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라는 연해지로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 적색군에게 무장해제당한 사건을 얘기를 한다. 근데 서일의 대한독립군단만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여기는 고려공산당, 이르크츠크파 고려공산당과 그 다음에 상해파 고려공산당도 여기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자유사변 이후에 뿔뿔이 흩어있던 부대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유사변 이후에 다시 재정비한 것이 뭐였었지? 대한통의부 1922년 그 다음에 삼부 하나의 작은 정부입니다. 육군 주만 참의부 1923년입니다. 정의부 1924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민부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192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비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에요. 흐름.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여기서 자유시 사변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되겠다는 것이죠. 37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37번 다음 내용에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한국 독립운동에 냉담했던 중국인들이 이후에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운동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중국 영토 내에서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활동을 승인함으로써 훗날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건 바로
1932년 4월 윤봉길 상하이 홍콩원 의거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당의 장개석이가 이 시기 때요. 장개석이 중국 100만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청년 하나가 해줬다. 높이 축켜 세웁니다. 그래서 먼 훗날 1940년 9월 충칭, 지금 중경입니다.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번은 2번 윤봉길의 상하이 홍콩원 폭탄 투척 의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군의 활동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들은 좀 쉽죠. 순서대로 좀 봅시다. 리을이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 청산리 전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시 참여했습니다. 이게 1921년에 자유사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3부 해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서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23, 24, 25 3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억이죠. 한중연합작전이었습니다. 한중연합작전은 30년대 때 봐봐요. 한국군하고 그 다음에 중국군하고의 연합작전이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묶고요. 그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단체끼리 묶어가지고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30년대니까 가장 늦은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즉 3번이 39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920년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뒀다. 맞죠? 두 번째, 20년대 후반 폭력투쟁을 벌여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내에 고취했던 대표인물은 이봉창, 윤봉길이다. 천만에 이봉창, 윤봉길은 32년이야. 30년대 때 나오죠. 그렇죠? 20년대 후반이 아니고 X. 3번.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는 일부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군과 연합해서 동북항일연군. 이 동북항일연군 앞에서 나왔었죠. 꾸준히 나오네요. 그죠? 연합군이라는 뜻이야, 연군은. 자,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와 미국의 지원하에 활동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와 미국 지원하에 국내 진공작전도 전개했다. 이때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던 특수부대를 뭐라 한다? 국내 정진군이라고 한다. 그렇죠? 2번이 바르지 않는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독립투쟁을 일으킨 인물과 당시 소속 단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죠. 기억이 누구냐면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나석주, 김지섭 다 의열단 단원이라고 그랬죠. 니은은 조선총독의 마차를 겨냥하고 그랬죠. 이 조선총독이 누구냐면은 바로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이에요. 3대 총독이 누구냐면은 사이토 마코토. 하세가와가 물러가고요. 사이토가 등장하게 된 기회가 된 사건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세가와가 책임을 지고 물러가고요. 사이토가 등장해서 소위 어떤 통치? 문화 통치. 가장된 유화 정책이었죠. 문화 통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에 그 사이토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서울역에 내렸을 때 모습이 바로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미안.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니은. 그래서 니은 강우규 노인동맹단 또는 노인단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선 총독의 마차는 총독은 누구다? 사이토 총독이다. 자, 디귿을 봅시다. 디귿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나오죠? 맞습니다. 나석추도 의열단 단원이에요. 네 번째, 도쿄에서 황궁으로 들어가는 이중교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두려움을 안겨줬다. 이건 김지섭입니다. 김지섭. 역시 의열단 단원입니다. 이봉창의 한인 애국단이 아니라 이봉창 의거는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천황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 안타깝게 명령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국 국민당의 국민일보에 기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발끈해서 상하이를 공격하죠. 상하이 사변이에요. 일본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 축하 파티,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를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열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폭탄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윤봉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3번은 네 번째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애국단 그러면 이봉창, 윤봉길인데 여기서 이봉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김지섭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 김지섭도 의열단 단원이었습니다. 자, 4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대 말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군 통합운동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가 지금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죠.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혁명군에 뭐가 있죠? 양세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을 묻는 겁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선지 1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기억인가요?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이다. 맞죠? 맞습니다. 지청천이 이끌었던 대한통일부다. 지청천이 이끌었던 부대는 한국 독립군이었죠. 대한통의부는 이거예요. 아까 어디였습니까? 이 대한통일부를 얘기한다. 22년에. 디귿 중국의영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맞죠? 조선혁명군과 봐봐 이거야. 조선혁명군과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중국의영군의 한중연합작전을 얘기한다는 거죠. 리얼. 중국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송보 사도하자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렇죠. 중국호로군과 연합한 것은 누구야? 한국 독립군이죠. 지청천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억과 디귿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4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 원래 이제 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조선민족혁명당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죠. 1. 기억. 약화된 민족연합정선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중국 정부에 협조하여서 1938년 조선의용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의용대는 충칭 본대와 뭘로 난다고 그랬죠? 화북지대로 난다. 충칭에 있는 본부대고요. 화북에 있는 지점입니다. 지점. 그 중에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죠?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도 일종의 민족유일당 운동에 일환해서 조직이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번은 조선민족혁명당에 대한 바른 설명 그러면 기억, 디귿, 기억, 니은이죠. 1번 기억, 니은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겠습니다. 역시 47번의 연장선상에서 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 단체는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에서 조소왕, 지청천이 빠짐으로 인해서 명칭이 뭘 바뀌었다?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었다는데 3개 당이 아니라 5개 단체들이 연합해서 뭐를?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청천, 조소왕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했다. 천만에
이 지청천과 조수왕이 이들이 탈퇴함으로 인해서 김원봉을 중심을 해가지고 조직이 됐다는 거지. 지금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이번은. 그죠? X입니다. 다시 하면 지청천 조수왕이 탈퇴를 하자. 그리고 김원봉 등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동북항일연군. 연합군이라는 뜻이었죠. 동북항일연군을 산하의 군사 조직이었다. 천만에 이 조선민족혁명당의 군사적 기반은 조선의용대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의용대 이거예요. 1938년에 조선의용대입니다. 근데 그 조선의용대는 충칭본대와 다시 이념상 화북지대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고익이고요. X. 4번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했다. 김구 이동영은 참석하지 않고 여기에 한국국민당을 개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여기에 대한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때까지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특히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출문제 중에서 정치사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뒤에 사회, 경제, 문화 여기에 이제 항일운동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